일괄 탄핵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나서 헌법재판소 주변 분위기를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 이재명 항소심 선고의 무죄에 대한 것에 대한 놀라움보다는 일괄 탄핵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가 비상대책입법까지 고려하면서 일괄 탄핵 카드를 쓸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것은 헌법재판소를 믿지 않고 헌법재판소는 기구로서 존재하나 국회가 사실상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아니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버틸 필요 없다. 당신들이 해야 할 의무사항만 이행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니 국회는 국회대로 별도로 일괄 탄핵을 통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남아있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수요일 오전까지 모든 헌법재판소의 운명이 수요일 오전에 결정나게 돼 있다. 그때까지 발표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부존재다. 또는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개헌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려야 한다. 이런 민심이 얼마나 많은지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은 상황을 반드시 인지하고 가야 한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그 선고 기일 지정해야 되는 거는 저는 뭐 이건 뭐 너무나 절박한 당위인데 혹시 수요일에도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지정 못하는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은 그 이유 설명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늦추면 민심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에 예를 들면 가령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심리 도중이고 평의 도중인데 누구 재판관 거론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라도 한마디라도 공보관이 나와서 현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어서 선고기일 지정하지 못합니다. 선고기일 지정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라도 돼요. 도대체 왜 안 하는지 혹은 지금 현재 인용인지 기각인지 각한지 아직까지 의견 정리가 안 된 재판관이 있어 선고기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라든가 이유 설명을 안 하면은요. 지금 뭔가 우리나라 나와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뇌피셜이라고 표현한 이 이야기들이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백가정명으로 온갖 해석이 더 나오고요. 이 혼란상 주워 담으려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소모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거냐? 그렇지 않아요. 헌법재판소가 비난을 자초한 겁니다. 이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선고기일 지정 빨리 하지 않으면 혹은 이유 설명 빨리 하지 않으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 소모를 헌법재판소가 책임을 부담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분들이 동시에 댓글 주고 워낙 댓글이 빠르게 올라가서 일일이 다 읽지 못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지웅님, 김영기님, 머시중원드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나무님, 세차장님, 강은면님, 그리고 스놀리님, 하키님, 김현수님 모두 고맙습니다. 소영아님께서도 1번 일괄 탄핵 무조건 하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엔젤샤이님 감사드립니다. 선고기일 지정해도 믿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정말로 그 정도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땅바닥이 아니고 지하로 아예 추락해버렸다. 이런 말씀 엔젤샤이님 이름으로 전해드리고요. 선의를 기대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재정님 혼란스럽습니다. EJK님도 늘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읽기가 좀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허벌링님 그리고 엘렌한님 일상을 위해님 아린님 자 그리고 전설로 남고 싶다님 이젠 사생결단이다. 현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이런 말씀 주셨고 이미연님께서도 시간이 없다. 자 지금 18,200분 이상 들어와 계신데 여러분 좋아요가 8,400명 정도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방송 국내 해외에서 대한민국 동포로서 함께 볼 수 있다 생각으로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스픽서 지금 여러분 덕분에 134만 명 돌파했습니다. 2년 한 8개월 정도 만에 100만 명 이상 돌파했다는 것도 대단한데 최근에 여러분들의 폭발적인 응원과 지지로 134만 명 넘어섰습니다. 더 열심히 달려갈 테니 구독도 함께 해주시면 특히 이제 일요일날 오후에 방송 보시는 분들은 평소 우리 방송을 고정적으로 보시는 정치본색, 긴급편성, 고소의 전략, 역전의 용사들 아닌 다른 방송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좀 오늘 특히 저희들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벨리님께서 다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무력한 현 상황에 스픽스를 통해 많은 용기를 얻습니다. 스픽스도 마지막까지 더욱 힘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격려를 통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것, 응원으로 지내고 있다는 것 항상 명심하면서 방송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미리 하고 방송 봐달라고 EJK님은 저희 가족처럼 이렇게 말씀 주시고, 진희님도 스픽스 응원해 주셨습니다. 박지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국민투표로 밀어붙이자. 그리고 사랑초님은 애국 언론 스픽스 최고다 이렇게 주셨는데, 최종상님 모두 감사합니다. 자, 홀로리님, 자 9,400명 제가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니까 한 1,400분이 동시에 눌러주시는 감사드리고요. 누르지 않은 분도 함께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조금 이제 불편한 이야기지만 따져볼 거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연장법을 추진하면 예. 현재 헌법에는 6년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장을 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에 자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후임자 지정 때까지는 그 6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6년 6개월로 연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논란이 붙게 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임기를 연장하는 법이 아니고 네. 임기를 연장한 것이 아니라 임시로 재판관의 지위가 유지되는 겁니다. 후임 재판관이 임명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헌법재판소가 공백 상태에서 이거는 대통령 탄핵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건들이 올스톱이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는 지위를 유지한다는 네. 것이 임기를 6년에서 더 늘리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는 헌법재판소뿐이 아니라 아까 제가 회사 얘기도 드렸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회사나 뭐 이사회나 뭐 여러 가지 그 재단들, 사단들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이걸 헌법재판소에도 적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러니까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거예요. 헌법재판소법이 국회에 이제 상정이 돼가지고 뭐 국회의원들이 상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걸 통과시키지 네, 말 것인지. 근데 거기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막무가내로 이걸 반대한다 그러면 이건 명확하게 지금 시간 끌게 하는 의사가 있다라는 예. 바로미터가 보이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하나 더 보태면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시기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 명시하고 있지 언제 이제 임명을 해야 된다는 게 있으면 그걸 국회에 와서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입법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방식으로 보면은 지금 충분히 자 임기에 대해서 후임자가 있을 때까지 권한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는 이 사안을 초유의 사태로 봤을 때 이것을 통해서라도 연기를 해놔야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를 만들고 지금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마무리한다고 보면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이것을 실행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입법적으로 많이 연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내일 법안 소위에서 심사를 하고 그리고 법사위의 전체 회의를 통해서 오히려 본회의 상정해서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시점에 최상목과 한덕수에 대한 탄핵이 결론 나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병행해서 해야 한다. 그러려면 일괄 탄핵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또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저께 민주당 초대선 국회의원들이 30일까지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마흔역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일괄 탄핵까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야 이게 지금 내란이다. 내란 자백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오늘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형사고소까지 고발까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형사 고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즉각 이 지금 성명을 발표했던 의원들이 만약에 이걸 가지고 고발하면 너는 곧바로 즉시 지체 없이 무고죄로 당신을 고소하겠다. 무슨 이야기 하느냐. 그 이야기할 것 같으면 임명하지 않은 위헌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빨리 임명하라고 한덕수한테 촉구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지금 국힘도 당황해하고 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이걸 되치게 하려는 것 같아요. 되치게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인간들이니 우리의 그 윤석열의 계엄은 정당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붙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쳤다, 발작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이제 탄핵병이다 이런 식의 또 프레임을 또 적용을 하는데, 근데 이제 법적으로 저는 뭐 법조인이니까
내란죄라는 것은 폭동이 근본적인 행위입니다. 네, 폭동 행위가 있어야 돼요. 다수가 다중의 힘을 규합해가지고 폭동 행위를 해야 돼요. 윤석열의 계엄이 문제였던 것은 계엄군이 출동했기 때문입니다. 네. 계엄군과 경찰은 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수가 모이면 폭력적 행동이 폭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을 억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때리지 않아도 됩니다. 폭동이라는 것은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가진 권능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걸 폭동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총칼을 들고 누군가를 위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무고죄 부분 이야기 나오는 거 아주 의미심장한 게 권성동은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검찰 출신이잖아요. 내란죄 구성 요건에 대해서 잘 압니다. 모른다 그러면 사법시험 이상하게 본 사람이고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알면서도 허위 고소하는 것을 무고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죄가 안 되면 무고되는 게 아니고 고소한 것이 자기가 이것이 죄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하는 것. 그래서 수사받게 만들고 수사기관을 방해하고 수사 인력들이 낭비되게 만드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이것이 무고죄이기 때문에 저는 권성동이 이걸 만약에 감행하면 무고죄로 당연히 저는 의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